오늘 주제가 여자 픽업 아티스트가 되면 연애를 잘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옥순 같은 경우엔 뭐 픽업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픽업 아티스트가 진짜 별거 없거든요. 실체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픽업 아티스트라는 거는 미스테리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용어예요. 픽업이 미국말로 상대방 번호를 얻는 거 픽업이라고 하고, 아티스트라는 건 뭐 기술자를 아티스트라고 해요. 맨 초창기에는 번호를 따고 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기술로서 받아들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에 있었던 PUA들은 미스테리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화 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걔네들이 장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더 잘해, 내가 여자를 더 잘 후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자리가 잡았죠. 걔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나잇이 아니라 장기 연애예요. 장기 연애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연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만나고 싶어,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원나잇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장기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미스테리는 무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연애에 실패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귀거나 원나잇 하는 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연극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장기 연애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기 연애는 모든 PUA들이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 변수가 너무 많아. 미스테리 메서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카톡 멘트를 보냈어. 여자 반응이 좋아. 아싸, 좋았어. 야, 그러면 데이트 진행 시켜, 뭐 이런 식으로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거야. 되게 직관적이고 미스테리 메소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어떻게 카톡 보내요? 이렇게 보내세요? 좋아요. 그 다음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 연애를 못 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 가면을 쓴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의 나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귀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뇌가 A라는 모습과 B라는 모습, 인간을 카테고리화해서 전체적인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낍니다. 옥순이 막 기술을 쓰는 것 같아도 몇 날 며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영수가 막 멘트 던지려고 하고 막 웃기려고 하지만 연애를 못하고 서툴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태도를 느끼는 건 뭐라고 해? 이게 프레임이야. 다 꾸며진 모습이고, 나중에 사귀게 되면은 그때서야 나의 찌질했던 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PUA들이 인지부조화를 많이 느꼈어요. 여자를 꼬실 때는 기술들을 쓴단 말이야. 쓰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여자들은 나를 좋아해. 근데 사귀고 나서 나의 본 모습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그때부터 어떤 남자가 되는 거야? 또 착한 남자가 되는 거지. 말이 좋아서 착한 남자지, 그냥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뭐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는 남자가 되는 거야. 막 사랑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근데 내가 난 사랑한다고 너한테 많이 표현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표현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자들이 찾아. 옥순 왜 좋아해? 예쁘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예쁘면 사랑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문제를 포장을 하는 거야. 예쁜 포장지로 딱 싸는 거예요. 사랑하니, 좋아해 라는 걸로.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친구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어디가 사랑한다며 나한테 연락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프레셔를 주고 집착을 하고 의존을 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못 버티는 거지. 괴로우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야, 그만 좀 해.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애가 안 되는 거거든. 장기 연애의 핵심은 이해관계예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믿음직스럽고 당당한 사람. 자기야 나한테 뭐 뽀뽀해 좀, 애새끼처럼 구는 남자를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애가 어떻게 그래 자기야 사랑한다며,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지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선 선생님 저는 왜 헤어졌을까요? 왜 헤어졌는지 뻔히 알죠. 이해관계. 근데 이런 걸 갖다 몰랐던 거죠. 미스테리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꿨던 거죠. 픽업 아티스트 100명이 헌팅을 하는데, 헌팅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애가 한 50% 정도 되고, 데이트 하려고 하다가 폰게임에서 말아먹으면서 떨어지는 애들은 또 80% 정도 돼요. 진짜 뭐 너무 많이 떨어져요. 한 10% 남을까? 픽업 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뭐 연애 잘하는 건 아니고, 여자들이 이런 걸 또 배우고 싶잖아. 어떻게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응을 끌어내는 방식은 어차피 장기 연애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해관계라는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남자나 여자가 되면 절대 안 헤어져요. 장기 연애는 외모가 아닙니다. 힘을 북돋아주는 여자다. 항상 집에 오면은 자기 너무 고생했어, 일하느라 수고 많았지?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되는 남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버림받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으면 알아서 처리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기야 뭐 오늘 힘든 일 없었어 그러면 뭐 있었는데 잘 알아서 처리했어, 걱정 마. 그래도 나도 걱정되는데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얘기 좀 해주지만 다 해결했어. 어차피 뭐 얘기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해결해주다가 더 싸우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옥순이 픽업 아티스트여도 들통이 나거든요. 뭐 아무리 뭐 끼를 부리고 작업을 잘 치고 하더라도 장기 연애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핵심을 봐야지. 걔도 연애 잘해보려고 뭐 배웠던 거 아니겠어요? 남자 뭐 원나잇 하려고 배웠겠어요? 시집 잘 가고 장가가 잘 가려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옥수님 돈을 뜯는다던가 그러면은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요거랑 번외로 사기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기 결혼. 여러분들이 또 엄청 좋아하는 주제죠. 사기 결혼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 이런 거 모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직장도 학벌도 다 속였어. 재산 있는 것도 다 속이고, 그리고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도 아니었고 학벌도 지잡대를 나왔다든지 재산도 빚이 있다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거든. 법으로 사기의 구성 요건은 뭐예요? 기망의 수단,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사기입니다. 근데 내가 속여가지고 사랑을 쟁취했어. 그게 사기가 돼요?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여자애한테도 너는 이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지 돈이나 직장, 학벌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지 않아.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 안 됐다.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사기 결혼 안 됩니다. 꽃뱀, 제비 이런 거는 사기죄가 됩니다. 재밌죠? 그렇다고 해서 뭐 속여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듬직함이 필요한데 속이면은 그 남자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속여가지고 얼마나 오래 간다고 그 사람을 속여서 만나요? 영수는 목소리 톤이라던가 바디랭귀지가 너무 안 좋아요. 픽업 아티스트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랭귀지를 배우고, 말보다 서브 커뮤니케이션인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은 넓은 뭐 영역을 차지해라. 좀스러운 남자들은 바디랭귀지가 좀스럽잖아요. 오호호 이렇게 하잖아요. 정반대로 넓은 바디랭귀지, 뭐 제스처도 크게 취하고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걸 갖다가 거침없이 행동해라,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앉을 때도 막 이렇게 앉아. 너무 많아. 그런 식으로 제스처를 배우잖아요. 다 외워서 하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즉시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바디랭귀지는 내 의식 세계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흉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 바디랭귀지만으로 매력 어필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영수를 데려다가 거드름 피워 명령을 내렸어, 내가 아바타 소개팅처럼. 그러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자존감에 의한 행동들, 경험에 의한 행동들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바디랭귀지 배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게 없어. 다 그래. 멘트나 뭐 바디랭귀지나 처음에는 야 대단한데 뭐. 아무튼 영수의 바디랭귀지가 너무 구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주눅 들어 있고요. 옥수나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해보려고 뭔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태도가 되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자기가 허락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안 팔리니까 저렇게 호소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시간 동안만 세일입니다 라고 해야지 물건이 팔리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여자들은 탑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티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자들의 환심만 사면 된다는 아주 직접적인 행동만 있습니다. 헌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죄송한데요, 번호 좀, 이렇게 하면 다 안 줘요. 마치 번호를 맡겨놓은 것처럼 저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번호 좀 주시겠어요? 찍어주는 게 좋아요? 불러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해야 되거든. 시도 써가지고 읊어주고 그래요. 너무 여자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리드를 잘 하면 어떤 여자든 사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심리 중에 하나가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관심을 다 살려고 해요. 여자들의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 여자들의 어떤 자궁은 유전자의 그릇이라고 보는데 어떤 유전자를 담으면 인생이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담아야 돼. 근데 이제 그러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압박감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버티는가, 막 잔소리를 해본다던가 찡얼댄다거나 해서 걔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 보는 거죠. 옥순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대부분 그렇죠. 남자들은 막대해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있을지 아닐지를 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하려면 기본으로 전제되는 게 상대방의 관심을 사야 돼. 관심이 없는 남자한테 막 테스트를 가해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9명의 남자가 나를 좋아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명에게 신경 쓰이는 게 여자다
그래서 옥수는 항상 광수가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건 없고, 동물적인 본능상 다른 남자들은 다 나에게 설설 기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는 한 명의 광수가 눈에 밟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게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가? 막 좋아한다고 하면은 걔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 떠나면 그때 관심을 가져. 그래서 자꾸 떠나지는 못하게 어장관리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어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춥니다. 상철이라는 애는 굉장히 위선적인 친구거든. 말을 일부러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면 들으면 그 여자가 떠날까봐. 정말 초딩 같은 심리라는 걸 옥순이 간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데 너? 그러면 이제 옥순이 야 그래 안 좋아하면 하지 마라. 그냥 싸우기만 하는 일반적인 인간들이 플레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러면 선 떠나니까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유지하는 정도? 되게 단순한 이론으로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악의 장면 나옵니다. 옥순 잘 잤어? 어제 좀 많이 피곤했죠? 귀여운 상이 좋아 아니면 귀여운 짓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그런 걸 해주려고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학습 10가지에서 아부하기 학습이죠.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왜 안 좋은지 정확히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영식은 비위 맞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할 게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멀리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걸.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집착이죠. 내가 그 여자에게 승인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 나 이렇게 멋지다? 나 괜찮은 남자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칭찬받고 싶어요. 인간은 성숙해지기가 어려우니까 권위를 가지고 싶은 사람보다 권위를 내려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도 듬직한 남자한테 기대가지고 우리 옥순 잘했어, 일로와, 오빠가 한번 안아줄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식처럼 누나 나 잘했지? 귀여운 게 좋아? 멋있는 게 좋아? 어떤 여자가 엄마 역할을 하고 싶냐는 거죠. 옥수는 픽업 아티스트 기술을 배우든 사기를 쳐가지고 뭐 KT에 들어가든 무엇도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죠. 옥순이 처음 들어갔을 때도 나 인물 안 봐요. 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찾아요. 영식이 그런 남자겠어요? 타산지석으로 왜 얘네들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으면, 그리고 선생님 말만 들으면서 맞아요 하고 지나가지 말고 현실에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일이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가 과연 비율을 맞추면 유리한지 아니면 리드를 하는 게 유리한지를 결과로 확인해보세요. 무조건 나의 말을 맹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미루코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보십시오.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운동은 내추럴님이 최근에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글 쓰는 공간에 좀 썼는데 남자들이 지도 위로받고 싶다고 발작을 하더라고요. 미쳤네요. 난 귀여우면서 확 남자답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자들이 여러 가지를 느껴요. 얘가 병신 같긴 한데 그래도 열정은 있네. 그래도 영수나 소극적인 새끼들보다는 낫잖아. 쭈뼛대면서 저기 이지랄만 떠는 그런 애들보다는 영식이 나은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은 남자들이 영수처럼 과감한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들은 매우 곤란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여자분들이 매우 고민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지 말라고. 여자애는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대화를 하냐. 잠깐 나올래? 나가기 싫으면 대화 안 하는 거야. 대화할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선 대화하지 않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기본이에요.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구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외를 할 때도 제 카테고리화도 하고 공을 들여서 나름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마음이 괜찮아질지 모르잖아요.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거라니까. 나만 바라봐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앞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매력 있는 남자가 나만 바라봐 줬을 때 좋은 거죠. 영식 같은 남자가 아니라 대화하지 않겠다는 애를 억지로 데려다가 대화하는 거는 최악의 일이에요. 그럼 관계 돌이키기 힘듭니다. 어떤 영역을 침범한 받는 느낌을 받고 정서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개시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말만 잘 들으면 여자를 막 가리지 않아요. 리더의 말을 좀 잘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예요. 막 뒷담 까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써. 내 앞에서만 잘하면 돼. 날 얼마나 좋아하면 뒤에서 욕하겠어. 애증의 대상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 투덜대면서 맨날 오빠네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오빠 때문에 나는 인생 조진 것 같아. 물론 말은 가려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기준을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고 처벌만 있으면은 억울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선을 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리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배울 점만 배우면 돼. 나는 솔로 재미로 보는 거 아닙니다. 교육 자료로 보는 거지. 출연자도 욕할 것도 없어.
음.